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 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뭐 머리에서 지나죠, 뭐. 그쵸.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오늘 같은 날은 파생 매매를 안 하셨으면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는데 왜 우리만? 아침에 올랐다가 죽이는 게 기수나 삼성전자나 그러게요. 392에서 파생 쪽에서 스위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적은 거래량으로 죽여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위클리 옵션 양매수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삼성전자 그리고 390에서 붕괴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500원 갖고 이 변동을 주는 겁니다. 100포인트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반들이 많이 그냥 짜증 나시거나 공포에 그렇죠. 털거나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코스닥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급락을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동안 일반 투자자의 심리를 잡았던 쪽이 어디입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비 이런 것도 부러지니까 그렇죠. 이제 기댈 것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납폭이 더 가는 게 이게 신용잔고 털리는 게 아주 그냥 보여요. 신용잔고 강제로 그러니까 반대 털리는. 매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도 신용잔고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많이 털리는 것 같은데 이 털리는 과정이 한 18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18일을 기준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8일을 미국이 D-Day를 잡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리스크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시장 급락의 불안한 요인 네 가지. 네 가지. 네. 그러니까 4대 마왕이. 네. 그러니까 일단 물류대란. 이 물류대란이 또 인플레이션을 가동시키니까 네. 원자재 급등이나 물류대란 그 다음에 이제 전력난 이게 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돼 네,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티지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니까 요새장 가만 보면 적은 수량의 그러니까 오늘 같은 에너지의 매도 에너지는 이게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때려야만 나오는 변동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근데 실제로 2, 3천억 갖고 네, 이런 네, 변동 네. 주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제 방어막이 얕아졌고 그다음에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변동성이 가속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확인할 게 많은데 여기서 저도 한 이 장 빠져봤자 뭐 한 2,953천에서는 막아낼 거다 봤더니 거기서 못 막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딱 보니까 최근 25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양매수를 걸어 보거든요. 옵션 위클리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한쪽은 휴지되더라도 한쪽의 그 변동이 오늘은 외 가격이 거의 뭐 1000% 이상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이 언제 바닥이냐 할 때는 저는 기승전 삼성전자가 이번에 7만을 깼다 가는지 여기서 막아내는지 18일까지 그거 첫 번째 확인할 거고 기승전. 네. 두 번째는 갖다 신용잔고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들 있잖아요. 이게 아예 그 제거되든지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세 확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도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가 네. 제가 주도주 레스고를 불러드렸거든요. 네. 이 섹터들 여러분들한테 이 주도주 레스고 섹터는 저는 앞으로 3년간 변함없습니다. 주도주 렛츠고. 네, 주도주. 네. 그러니까 2022년, 2025년 이 주도주 수소 인프라, 위드 코로나, 그다음에 대북주 철도, 건설 SOC, 시스템 반도체, 농업 이게 인플레이션. 요 섹터에서 제가 앞으로 3년간 주도주 섹터로 시간 여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은 바이앤홀더가 수면제 먹고 한 3년 묻어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번 시간 때부터 제가 이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통계적 차익거래. 네. 이 통계적 차익거래라는 건 뭐냐면 같은 주도주 내에서 시장 거래대금도 형편없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없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같이 가질 않아요. 같은 섹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소 그러니까
넥소 관련된 ETF 관련된 종목에서도 코롱 인더스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진 올라갔는데 일진 다이아나 다른 것들은 더 빠지고 네. 이 차별화가 극심하거든요. 이런 롱숏 또 제가 위드 코로나 관련돼 갖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오히려 팔아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카지노, 롯데관광개발도 팔고 그거를 다른 걸로 이동. 이게 통계적 차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롱숏이 왜 나오냐? 주도주 내에서도 지금 전체가 아는 장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주도주 내에서도 롱숏을 같이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도주 2025년까지인데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 지난주에도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견지하시고 이것들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면 좀 매수 관점으로도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미 매수했거나 이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대 모비스를 제가 제일 또 강조해 드리지 않습니까? 네. 현대 모비스 딱 보시면 3,200이나 2,900이나 가격 비슷해요. 근데 어떤 거는 3,200과 2,900에 종합주가에서 300포인트 빠지는데 지수 인덱스보다 어마무시하게 뭐 순식간에 뭐 한 30%나 반토막이 돼버리는 그러한 종목도 무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가 왜 나올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주도주 물줄기를 잡은 데는 저는 이 종합주가지수 이 8월 20일 날이 삼성전자가 1차 저점 찍었던 자리거든요. 72,000원. 요번에 그걸 깼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디 7만 전자를 훼손하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막아낼 건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수위는 계속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삼성전자가 이제 안 빠지는구나, 이제는 상승하는구나 하니까 그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제 뭔가 렛츠고를 불러버리는데 네. 이 변동성이 땅이 어딘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니까 이 변동성 전략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은 수량의 변동성 확대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요새는 SK하이닉스가 더 빠지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잘 됐는데 세 가지로 SK하이닉스는 오니디램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서 향성 설명을 합니다. 8월 20일이 3,050이었고 종합주가지수가 그리고 요거는 10월 1일 데이터까지만 본 건데 OCI, 후성, 아시아나항공, 가스공사 이 종목들 구성을 제가 노상 설명하면 수소, 가스, 수소 그다음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 그쵸.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대한항공 34,500원, 아시아나항공은 39,000원 오히려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통계적 차익거래.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 팔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빠진 걸로 들어가는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서 또 SNS텍이 우리가 31,000원대 산 게 37,000원까지 8,000원까지 급등해요. 그래서 그거 팔아갖고 DB 하이텍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둘 다 차량 반도체를 추진하고 아직까지 네네. 하는 건 아닌데 네. 하나는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고 하나는 더 빠져요. 그러면 50일이든 70일이든 롱숏이죠. 올라가는 거. 이게 이장이 주도주장이고 바닥이 확인됐으면 오히려 SNS텍 더 레스고를 불러야 돼요. 근데 지금은 통계적 차익거래로 삼성전자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갑자기 떨어졌다가 으쌰 나오는 것들 때려갖고 더 빠진 걸 이동하는 이런 순환 전략 하다 보고 그다음 매일 양매수로 옵션 양매수, 위클리 옵션 양매수해서 양매수한 게 실패해야 돼요. 계속 큰 수익이 안 나. 네네. 갖고 이제는 뭔가 양매수 전략이 이제는 양매도 이제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와요. 지금은 계속 이런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동성을 조금 그래서 예측을 그 해본 타이밍을 다음에, 네. 삼성전자랑 네. 매일 양매수를 하면서 체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대북주도 마찬가지예요. 대북주도 지금 이제 통신선 연결하고 하는데 요번에 월요일만 쉬지 않았으면 아주 기회가 좋았을 텐데 그냥 우린 쉬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 급락 파동해서 이제 대북주가 모멘텀이 이제는
그러니까 나왔는데도 그러면 이제는 뭐 사자회담이든 우리 남북 간의 뭐 독자회담이든 다른 변수가 나와야 뭔가 에너지가 나올 거고 이거는 대북주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 음식, 의학, 농업 이런 것도 있지만 철도, 관광 이런 이 두 가지 물질인데 요새 보시면 제가 그래서 대북주도 통계적 차익 거래로 아난티를 14,000원에 팔아갖고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 더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현대 로템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오히려 이것도 롱숏이란 말이에요. 네. 아난티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아난티가. 이거는 또 다른 복합 재료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통계적 차익 거래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먼저 간 거 때려갖고 그 종목을 다시 밑에서 산다든지 이게 물량들이 변동성 전략이거든요. 네. 14,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10%가 늘어날 겁니다. 물 타는 새로운 돈 필요 없이 1,000주 팔아갖고 1,100주나 1,150주 네, 되거든요. 물량이 늘죠. 예, 그런 리스크 관리가거나 네. 아니면 아까 DB하이텍, SNS텍 시나리오 같이 SNE 팔아서 DB하이텍 가듯이 이거 아난티 팔아갖고 현대로템이나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서 이런 시속 게임을 당분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도 이게 같이를 안 가요. 여기도 또 하나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 장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장비주로 네. CSI하고 A-Pro라는 전략을 한번 설정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CSI는 거의 더블 갔는데 A-Pro는 더 빠졌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리고 철저히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안 가는 것들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가장 고통이 가랑비 어쩌 그냥 45도로 쫙 떨어지는 종목. 맞아요. 이런 것들은 대응하실 거. 그러니까 수면 꺼놓고 안 보세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상단가까지 다시 오더라도 30에서 50 이 상승 파동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조절하세요. 그게 내 상단가래도 아니 상단가 미치더라도 그때 상승 파동 이용해서 물량을 늘리는 거나 조절하는 그런 에너지 때 그래야 뭔가 풀리지 이게 하락 각도에서 끊고 다시 산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 수준이나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신용은 이미 다 털렸을 거고요. 네, 네. 현금을 끊어갖고 밑에서 다시 산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지 못하고 갑자기 30에서 50이 순식간에 튀는 그런 장도 한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괜히 끊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손 상태로 냅뒀다가 상승 파동 이용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관을 얻는 게 있어요. 직관이요. 아까 현대 모비스 같이 네. 3,200, 300대나 2,900대나 종합주가 더 빠지더라도 저점이 높아지거나 쌍바닥 패턴이거나 이제 더 이상 일반들이 갖고 있지 않거나 다 털렸어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거다. 네네. 그동안 시장을 그것도 반토막 될 거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서 그걸 현대 모비스로 이동해라는 얘기를 이 시간 통해 했는데 요새 이제 그쪽도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먹자 인플레이션 관련된 농심, 아하. 오리온 무거운 애들 아닙니까? 무거운 애들이죠. 네. 근데 3,200이나 지금 2.5 똑같아요. 거의. 그냥 다른 것들 30, 50% 빠질 때 보합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옆으로 켜요. 쌍바닥 패턴이나. 그럼 이건 뭐예요? 빌려다가 때리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들도 많이 이제 갖고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주거든요. 농업.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도주로 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내년도 보면 한 40만 원도 보이고 오. 오리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떨어질 때 하나의 그 뭔가 종목별로 하나의 그 물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파동에서 다음 상승 파동 이제 이번 파동이 바닥이 어디냐 그건 삼성전자 같고 그다음에 파생시장 매매 갖고 일단은 18일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주가 판이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 바꾸는 게 그동안 한 게 아니라 이 수소 인프라, 위드 코로나, 대북 철도, SOC, 시스템 장비주들, 네. 농업, 먹자, 인프레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집약 드린 것도 저는
내년도 지수를 얘네들이 3,300, 3,400 만든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8월 달에 72,000원, 75,000원 사신 분들이요. 7만 원 깬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끊어갖고 7만 원 깨면 네. 다시 사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거 2, 3천 원 그거 맞추려다가 괜히 또 엉뚱한 또 이게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끊어갖고 다시 산다는 게 2, 3천 원 갖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2, 300만 원 갖고 네. 해지를 거세요. 오히려 풋옵션 해지를 걸린다든지 인벌스는 해지가 안 돼요. 인벌스는 해보세요. 300만 원이 1억 삼성전자 해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봐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대신 양매수 잡고 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번에 변동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지금 종가로는 풋에서 이긴 것 같지만 장중에는 풋을 사지 못하게끔 또 반토막도 만들었다 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가는지는 양매수를 오늘도 딱 보시면 네. 392가 제가 오늘 땡 친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 올라서 390, 92 그리고 385에서 87에서 막아낼 줄 알았어요. 그걸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공격. 그리고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은 수량으로 그냥 시장을 뭉개뜨리니까 오늘 고점에서 진동이 거의 90포인트예요. 아침 대비해서 거의 2,990에서 2,908이니까 거의 90포인트 날아가는 변동성 주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플러스 500원에서 마이너스 500원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계속되면 주변이 털려요. 근데 그 주변 털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닥 쪽. 네.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것들. 그리고 요새 보면 저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 강조해 드리는 게 셀티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22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예. 10,000원짜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는 제가 셀티론 현대모비스 금융연수에서 거의 10개월 만에 다시 현대모비스 하듯이 지금은 의견을 셀티론은 네. 트레이딩 감각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그 60도, 70도로 이렇게 떨어져요. 26만 원에서 버텨갖고 29만 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21만 원까지 빠지니까 이제 공포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무슨 먹크사 알약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바이오 쪽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공포 만들고 게임에서는 NC하고 뭐 바이오에는 셀티론 삼바, SK 하이닉스 네네. 이런 것들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도 공격하면 네. 주변은 더 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바스켓에서의 공격 대상이 이거를 설계하는 CIO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 셀티론 내가 그동안 왜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합병에서 그 합병의 그 사업 구조 셀티론 헬스케어로 가는 이 구조 여기에 또 재고가 어떻게 됐든지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20년 동안 이끌고 왔던 게 요번에 합병하면서 뭔가 나오나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 안 한다 그랬는데 요번엔 가격의 하락 속도 보니까 이제는 뭐 해봐도 되지 않겠나. 들어가도 22만 원. 예, 네. 22만 원에서 22만 원. 그리고 26만 원에서 29만 원 또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LG화학 70만 원께 돼갖고 10% 뛰기 하면 팔듯이 그러한 뭐랄까 바스켓 언더슈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언더슈팅 되는 거는 오히려 적은 수량 들어갔다가 빠져나와 이런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고 제가 계속 강조한 주도주 물질기는 이미 나왔는데 이 주도주 물질기도 삼성전자 바닥 확인될 때까지는 기승전 통계적 차익거래 같은 섹터 내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떨어뜨리는 거 있을 겁니다.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수소 인프라 관련된 종목도 그래서 가스공사 팔아갖고 뭐 한전이나 또 롯데 정보화학이나 그 다음에 먼저 간 것들 팔아갖고 오히려 롯데케미칼이나 SK케미칼 이렇게 계속 순환 이동시키는 것도 이러한 통계적 차익거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통계적 차익거래. 통계적 차익거래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으쌰 나올 때 오히려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45도 각도로 나와갖고 툼에 나온 거는 이 같은 섹터 내에서 요걸 팔아갖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과감함. 강조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네. 한 달간만 집중하다 보시면 이제 대충 이 시장이 어디로 뭔가 최대 어디까지 빠질 건지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순환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감을 잡지 않겠나. 그래서 주도주는 지수가 더 빠졌는데 바닥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수소 쪽에서는 현대차 ETF 관련된 것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죠. 자, 그런데 대표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주도주 이런 거 다 좋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그냥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3%까지 하락을 하고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 시장 초반에 반짝하는 것 같다가 꺾이고 이런 게 좀 과한 반응 아닌가? 아니면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좀 꺾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공포랄까요? 뭐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만 대표님의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항상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강조하는 게 지수하고 종목 주도주하고 같이 보지 마라 그럽니다. 아, 지수는 시가상위 종목들의 변동성 그거 갖고 보는 거거든요. 네. 20개 종목들의 평균값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제 생각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한 100포인트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2,950에서 3,050 막을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가 더 뺍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72,000원에서 75,000원 하신 분요. 주무세요. 여기서 뭐 또 그 3,000원 맞죠. 그리고 해지 전략 쓸 거 아니면 오히려 기다렸다가 8만 원 넘을 때 돼갔어요. 그럼 8만 원 언제 오는데?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올 때를 그냥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이거를 끊었다가 다시 샀다. 오히려 6만 전자 보시면 저는 그 큰 자금들 오면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거의 30% 정도 제가 현대차는 18만 원 오면 현대차 22만 원부터 사자 그랬거든요. 네네. 그 레버리지 그래서 완료를 할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번에 7만 전자 깨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다 8만 전자 오면 대응하는데 그게 저는 4월 달 안으로 내년 4월 달 안으로 올 것 같아요. 거버넌스 게임이 됐던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 미국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한번 보세요. 네네. 이게 통계적 차익 거래가 또 시스템은 다 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 이 수소, 넥소,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을 포트에서 이것만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샀다고?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것들이 효성, 인더, 효성 첨단 노세. 이제 이게 부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 부러질 때 52주 최저가, 최고가의 중심, 122선까지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거든요. 급등한 거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더 빼는 거죠. 현대 모비스, 일진다야.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네. 계속 모아요. 그리고 이게 V자 나올 때 대응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30에서 32만 원, 현대 일진다이아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여기서 오면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이지 이미 네. 이것도 롱잉에서 숏으로 바뀔 때니까 얘를 팔아서 오히려 세종공업이나 다른 걸로 가는 게 어떻겠나.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들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철도나 요번에 지하화나 재료 나와도 안 움직여요. 이것도 하나의 그 관련된 또 주도주택대 하나에 들어가는데 옆으로 한번 보세요. 현대로템은 22,000원과 27,000원에서 지그재그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건설은 이미 엄청나게 급등을 한번 했어요. 7,000원짜리가 증자까지 17,000원. 그러니까 얘는 10,000원 지지력만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14,500원은 올 겁니다. 요 안에서 또 지그재그 파동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아까 2차 전지보다 2차 전지 장비 CIS 보세요. 네. 11,000원짜리가 21,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꺾이죠. 근데 오늘 A-프로라는 종목이 충전 장비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 공급하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근데 계속 빠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V자 나오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이 가지 않고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주도주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재료가 나오거나 재료가 호재 나올 때 오히려 때리는 스타일로 실전에서는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호재 때 반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서킷도 6년 매출을 한꺼번에 했는데도 그날 15,000원 때리고 네. 12,000원에 다시 사라. 이것도 요새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장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떨어질 때는 잠잤다가 그게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바닥에서 30에서 50%라도 올라오면 거기서 그 30이나 50%가 내가 산 단가라도 반 끊어갖고 상승 파동에서 조절하셔야지. 네. 하락 파동에서 조절하다 보면 그거 손절하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다시 못 사게 되는 그런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게 되는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 바닥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나스닥이 어디까지 부러질 거냐. 거기에서 해답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미국 생각을. 시장에서 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장 좀 대응하기가 참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 시장이다 보니까 주도주 안에서도 어떻게 지금 다 가는 시장이 아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지금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오해하시면 좀 곤란하게 옵션 매매를 지금 뭐 권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네.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요. 괜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시면 다 맞아요. 털리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아니라는 점 예,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준비되신 분들만의 영역이고 저도 그거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 이 현잡바닥에서 그 싸워갖고 그 근력이 생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종목이 1년 움직일 거를 30분 만에 다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 이 속도이기 때문에 네. 이 무기가 장착됐다는 얘기는 전업 투자자만 가능하고 MTS 갖고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최소한 3개 이상 있어야 되고 양손도 쓰셔야 되고 이런 준비 단계가 돼 있지 않으면 섣불리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난 바보야 하면서 주식으로 현금해갖고 다시 상승 파동 나올 때 시간으로 기다리시는 게 최적의 기간이고 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주도주 물줄기가 저는 단언컨대 요번에 바닥 찍고 다시 3,300이나 500 갑니다. 갈 때 저는 요번에 급등한 거나 그동안 주도했던 건 안 가요.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마치 연초에 소부장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현대 모비스 같이 지수가 올라가도 안 갈 겁니다. 그쪽은 네, 이제 특히 바이오 쪽은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하지 말한 게 연말과 사모펀드들이 특히 메자닌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번에 그쪽이 자금이 조달 안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간단히 해서 CB 전환시켜서 또 털어야 될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정리 매물들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판단 못 하실 거예요. 그들만 리그에서만 아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왜 2차 전지 에코로나 에코프로 이거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물량. 그쵸. 사모펀드 물량들 단가는 지금까지 고점에서 빠진 것보다 바닥에서 산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30-40% 빠져도 걔네들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너지들이 이 시장이 받아낼 건가라는 것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항상 이런 급락파동 다음에 주도주 판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내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2022년부터 2025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저는 SOC 세상입니다. 수소, 경제, 인프라, SOC 세상. 그러니까 이 SOC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강 스카이라인이 2025년만 돼도 많이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계획만 잡혀 있지.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는데 안 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화한다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도 이게 정책만 있지 아직까지 땅 파고 흙 파고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건설, 부동산, 자, 뭐 쪽으로. 모든 것들 네. 다 특히 그 인프라 관련된 네, 거. 네. 그리고 수소 SOC가 이게 신형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수소 연료 전지나 그 수소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전.
그러니까 부산, 울산, 포항을 잇는 우리나라 구경제 핵심 기업들,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현대차 이런 그 기업들 중심으로 왜 6개가 연맹을 맺었고 그 무거운 한국가스공사가 34,000원짜리가 49,000원까지 갔고 이런 게임이 왜 나오냐가 네. 이게 펀드들 움직입니다. 아하. 이게 일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이면 더 크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 ETF가 이제 작업 들어가서 이달 말에 삼성 쪽이 나올까 빠르면 그래서 이제 수소 ETF 이가 2차 전지나 BBIG 이런 것들 왜 갔어요? 3년 전에 그 펀드가 생겨갖고 거기서 주도주 물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는 앞으로 2022년에서 2025년은 수소 ETF하고 그 다음에 가장 건설 SOC ETF. 요게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수익률 보면 형편없어요. 예. 요번에 그냥 한 1년에서 2년 정도 들고 있으면 10에서 15%. 그 정도. 그런데 이제 그런 박스에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는 요새 뭐 SNS텍이나 DBI텍이나 그 부품단들 있죠. 그런 게 삼성전자 10% 갈 때 3배, 5배 갈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전자 뭐 국민주가 사실 됐잖아요. 많이들 갖고 계신데. 그건 뒤집어 놓고 보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삼성전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냥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의 말이에요. 시장에 갖다 해서 그 파생의 변동성을 주는 우리나라 외국 애들 헤지펀드 보면 우리나라 ATM기라고 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크게 걔네들의 롱숏 오늘도 보면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500원에 100포인트를 흔들어 버리는데 그 용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내일 시한부 인생인 위클리 옵션 갖고 한쪽 극대화시키는 그런 게임을 하고요. 그런 게임을 하는 에너지에 삼성전자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코스닥에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쇼스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동성을 더 크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신용잔고 수위가 오늘도 많이 털렸더라고요. 네네. 코스피나. 지금 대충 제가 기억한 24조 정도? 아직 1, 2조 더 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거는. 그래서 한 2.5나 23.5 정도 사이 되면 이제는 신용 털릴 건 다 털렸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7만을 건드렸다 갈지, 그냥 여기서 7만 1,000원과 7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만 할지. 7만 원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좀 확인하고 넘어갈 포인트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7자 본 거랑 6자 본 거랑은 이게 개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감하게 3분도 6자 보면 이게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8만 5천 원과 9만 5천 원 산 사람은 그냥 털리는 거고요. 신용으로 뭐 여러 가지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번에 그거를 털리게 하는 변동성이 더 극대화돼 18일 전에 나올지. 그래서 이날이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달력을 한번 보시죠. 네. 요 달력. 7일 이제 내일까지가 위클리 옵션이고 이제 증시 휴장이에요. 저는 이 8일 날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는 계속 지금 하방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상해 증시가 어떻게 되나 한꺼번에 그동안 모자랄 건 털고 털어뜨리나 그럼 우리 또 영향받거든요. 네. 아니면 상해 증시가 이때쯤 뭐 또 다른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에서 뭔가 변화를 주나. 여기서 요 8일에서 다음 주가 또 12일이면 옵션 만기입니다. 요 8일에서 12, 그러니까 8일, 12일, 18일. 요 3일선을 딱 거놓고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이 높아지는지, 거기 쌍바닥인지, 아직도 계속 저점 낮추는지,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를 같이 붙여볼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쓰는 툴이 있어요. 네. S축, Y축, Z축. 상해, 삼성전자, 콩콩H. 그리고 종가로 매일 거봐요. 그래서 계속 하방 공격이네. 아니면 이거 터닝하네. 이런 걸 갖고 이번 시장의 지수 변동성의 척도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툴로 그래서 10월 8일 금요일 날이
일단 이번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가 오늘도 이렇게 변동 큰 게 상해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이제 헝다 문제 그동안 막았던 게 한꺼번에 중단하면 더 빠질 거야. 이런 공포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또 신용 털리니까 이런 그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8일 날 뚜껑 열어보니까 또 이게 다른 모습 나오거나 그 사이에 특히 내일 정도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뭐 또 새로운 변수가 나온다든지 하면 뭐 다른 에너지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해 종합지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일.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 얘기도 잠깐 해주실까요? 좀 낙폭이. 근데 하이닉스는 그죠? 9만 원에서 막을 것 같아요. 9만 원에서는. 그러니까 9만 5천 원, 10만 5천 원. 여기에서 얼마 동안 노나가 중요하고 그다음 내년 가면 그 12만 원에 팔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SK 사신문은 이번 전체적으로 얘가 말로 사용되니까 롱숏에 그냥 3개월은 도 닦아야겠구나. 그리고 이거의 모멘텀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투자 모멘텀에서 풀어질 것 같고 그러면 대충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도 그 상속세 낼 때가 4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3월에서 4월 달에 충분히 매도할 기회를 또 다시 한번 3,200, 300 떴을 때 그때 3,200, 300 되면 또 삼성전자 올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때쯤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이시고. 예. 대표님 환율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네. 오늘 또 뭐 1,190원 돌파했어요. 또 같이 또 불확실성을 준대. 이게 14개월 만이에요. 네. 오히려 1,200 맞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1,200 맞고 다시 1,180원 이게 하루에 10원씩 빠지면서 오히려 그래야 이제 사람 인식이 이제 맞을 건 다 맞았네 이런 건데 그것도 8일 날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되기 전에 올라가니까 3원 5원 올라간 게 아주 치명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포를 느끼는 게 네 가지 막이에요. 그냥. 네. 인플레이션, 네. 환율,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하면 헝다 외에 또 딴 거는 허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저는 미국 부채 한도는 쟤네들은 항상 그래요. 극단적으로 싸우다가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항상 뒤통수에 합의하고 이 짓을 많이 하거든요. 뭐 셧다운 얘기도 사실 심심하면 예, 나온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이거 셧다운 네. 오늘 합의됐대. 그러면 근데 시장 불안하니까 이제 셧다운 재료는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채한도 다시 인플레이션, 네네. 또 전력 수급 관계, 전력 수급 관계도 이게 다 물류 대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물류 대란, 중국의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언제쯤 물류만 풀리면 또 중국 그러니까 이게 다 위드 코로나의 그 후유증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10월 달 중에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벌써 주도주는 나왔습니다. 근데 주도주 레슨을 불렀는데 제가 지수단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더 빠지니까 그래서 통계적 차익 거래로 시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단의 삼성전자나 이런 환율 모든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그쪽이 더 탄력받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통계적 차익 거래에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통계적 차익 거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주도주도 지금 쭉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좀 자료가 많아서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3년 주도주입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철도 물류 아직까지 이 달빛 연골고리 철도 계획만 잡았지 예산만 확정하고서 이게 다음 정부에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산부터 포항의 물류가 저기 이 북한까지 끌고 가는 에너지가 나오냐 여부는 앞으로 뭐 종전선언이나 저는 약간 또 소설 같은 시나리오 쓴다면 그 북경올림픽 단위팀으로 참가한다에다 배팅하거든요. 그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할 거고 네. 종전선언은 안 되더라도 실무자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막 들어갈 거고 이게 중국이나 미국도 원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군사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이 구분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 옆에 그림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수소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창원에서 했던 수소 관련된 그 박람회 가신 분은 확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트럭이 어떻고 수소 배가 어떻고 수소 트램이 어떻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스 연결고리에 그 아파트의 수소와 연결돼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이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스마트 시티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두 주도하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제가 이게 여기 있다. 옆에 네.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주요 주주 한번 보시죠. 네. 현대건설이 38% 갖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11% 갖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11.6%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에 현대모비스 하지 마. 정의선 회장이 주가 박살내 갖고 싸게 갖고 와야 돼. 거버넌스 게임으로 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보시면 40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되면은 저는 어떤 또 스토리텔러면 이 정의선 11% 지분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서 힌트를 예. 얻는다면. 예. 예. 지배구조 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로 바뀌냐? 현대모비스로 바뀔 겁니다. 그거 한번 추적해 보시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계속 눌러놨어요. 제가 왜 이 시간 통해서 현대모비스를 그렇게 노래 부르냐? 이게 거버넌스 게임에 수소 ETF의 인프라에 그럼 좀 겹쳤군요. ETF를 통해서 아마 거버넌스 게임을 해갖고 한 35만 원이나 40만 원까지 만드나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돼갖고 그 가격의 재원을 갖고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의 가치만큼 현대 모비스를 갖고 오시는지 요때쯤에 이제 그 현대 롯데미니, 현대 건설이니, 현대 글로비스니 이런 것들이 짝짝꿍하면서 ETF가 그 지금 말하는 게 다 ETF에 1, 2, 3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체크해 보시죠. 투자 아이디어로 예. 오늘 또 지배구조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런 질문 드린 것 같은데. 똑같아. 전에 뭐 무슨 일이면 그러니까요. 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 아닙니까? 아무것도 이런 안 하는 거예요. 것도 지금 괜히 여기서 뭘 머리 쓰느니 네. 주무셨다가 3,200, 300이 지수 왔습니다 할 때 열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게 고민이 뭐냐면 네. 그동안 급등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걸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끊으셔야 돼요. 주무실 종목이 따로 있다. 현대모비스, 네. 건설, 이 주도주 내에서 아직 안 간 것들로 오히려 이동해서 주무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차익 거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네. 또 감각이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대신 통계적 차익 거래에서 가장 답답함이 뭐냐면 네. 내가 찍은 거는 떨어지는 쪽이야. 아니 근데 그런 일이 대표님 생각보다 흔해요. 비비재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어떤 수소 섹터에 20개예요. 네. 올라가는 거 3개, 4개예요. 16개 다 떨어져요. 지금 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내가 찍었는데 똥손이야. 확률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오히려 오르는 게 운빨 깃발의 금손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자신이 좀 없다면 아니면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건 또 어떨까? 그리고 그 종목이 오를 때를 대응하는 전략. 그거를 또 떨어질 때는 사람이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요. 요걸 팔아갖고 끊어서 밑에서 다시 사야지. 근데 꼭 그래 보세요. 그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이 내가 하면 그게 꼭 사단이 납니다. 맞습니다. 꼭 그래요. 많이 네, 저도 그게 느끼고. 38년 경험치 한번 믿어보세요. 꼭 내가 하면 사단 나요. 넌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꼴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 나 바보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놓고 제가 이것도 코리아 서킷 옛날에 그 떨어져 15,000 사신 분은 똑같은 얘기 했어요. 15,000원에서 끊어갖고 12,000원
까지 왔어요. 네. 근데 12,000원에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 15,000원대 고민하시지 않고 왜 12,000원에 끊느냐. 그러면 냅둬라. 그리고 언제든지 15,000원에 17,000원 오는 날이 있을 거다. 언제? 네. 몰라요. 오면 합시다. 오면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게 갑자기 또 생각지도 않았던 뭐 또 그냥 수주했다고 해서 그날 확 왔대. 그때는 또 사람 심리가 이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6년도 수주하면 이게 어마무시한데 그러면 이제 전체장이 안 되니까 거기서 반이라 끊었어야 되는데 또 안 끊으신 분도 계세요. 아니 그래서 대표님 저는 이 주식이 뭐 대표님이 알려주신 이 많은 자료들과 이런 이론들과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 마음하고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전략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아래 체득화시키세요. 내 호흡에, 내 투자에, 내 걸로 만드셔야지 의존 좀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의존해, 전쟁터에서. 내가 스스로 싸워야지. 판단은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 지수 떨어지면 현금 비중, 그거 스스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현금 비중도 제가 노상, 그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근데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이게 뭐 장기 성격이 되든지 또 내 호흡이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시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죠. 내가 실력이 초짜예요. 1년 3년. 그러면 50%만 갖고 하셔야 됩니다. 50%는 어떤 상황이든 뒤로 잡아놓고 완전히 초전 박살 났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창고에서 꺼내고 하는.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차는 50%. 그 다음에 3년에서 10년 차는 70%까지 가용해요. 그리고 10년 차 이상 되신 분은 10%까지 하고 시간이 한 종목을 주식, 그게 현금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나 3년이나 5년 동안 안 팔 거야. 그럼 그거 현금이에요. 그럼 그거는 가용을 할 수 있어요. 담보를 잡고 레버리지로. 이럴 때는 10% 정도 현금 만들었고 90까지 운영해도 돼요. 이게 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는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면 다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책임이지만 이 대표님께서도 주식 경력이 거의 뭐 40년에 그 노하우를 좀 얻고자 그래서 하시는 지금 거죠. 하나의 전략이 10년 네. 이상 되면 중화 전략 써라. 네네. 그 다음에 배워라 그거를.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1억 해지가 된다. 실제 해보면 제 제자 중에는 요번 한 일주일 만에 저보다 실력 좋은 애들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뭐 한 몇천 단을 그 300 갖고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나 타고났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주무세요. 그 다음에 또 최하경우 선이 왔을 때 해지 전략을 반드시 또 다음 전략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만드는 거는요. 네. 오를 때 하세요. 현금을 만드는 건 오를 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하지 하시라. 마시고 아. 이 장이 뭐 2,800이든 2,900 갔다가 네. 3,050이나 3,100 또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럴 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해놓으시라고요. 어떤 거를 그 중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최고인데 그때도 내 거는 다 뭐 바닥보다 조금 그럴 때는 일률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전체에서 10%를 일률로 네. 뭐 20% 일률로 그 방법을 해갖고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시든지 이런 거를 하셔야 하는 거는 전쟁터에서 본인의 판단에 본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가장 큰 화두가 기승전 삼성전자가 어디서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는 통계적 차익거래 그리고 주도주는 말씀해 계속 주셨죠. 주장하는데 네. 주도주도 2대 8, 3대 7로 간다. 주도주도 예. 다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뭐 10개 네. 3개 가고 7개 네, 빠지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가면서 그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오면 욕심내지 마세요. 그거를 끊어갖고 더 빠진 거를 이동하면서 종목을 개수 줄이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 낮아지고 또 떨어진 종목이 또 돌았을 때는 네. 먼저 간 거가 추가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SNS텍이 37,000원에서 10% 올라가는 에너지보다 DBI 때 5만 원에서 30% 올라가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보시면 매매 스킬도 늘으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바닥이 대부분 전체적인 시장이 들어오는 거야. 왜? 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2-3개밖에 안 가다가 3개, 5개. 이제는 주도주면 이제 7개가 다 가버립니다. 거기서 느끼는 거죠. 대충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고 그런 있는 것들을 거예요. 네. 그 체크해 보시면 네. 전체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이 해지 전략 쓰지 않았으면 오늘 보면 대부분 다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런 날 그다음에 뭐 정말, 네. 이놈의 장은 왜 미국 시장 올랐는데 결과물만 보면 왜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씨앗하냐? 예? 그것도 적은 수량에 뭐 보면 외국인이 뭐 조 단위로 판 것도 아닌데 뭐 삼성전자 오히려 왕창 빠진 것도 아닌데 네네. 이런 100포인트 가까운 게 왜 변동 나오나. 이게 보이지 않게 신용 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조그만 수량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네. 맞습니까? 소뚜껑 맞습니다. 뭐, 네. 이게 자꾸 순서가 헷갈리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네. 그러한 그 변동성이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 받아온 양매수한 게 계속 실패할 때 네. 수익 안 날 때 그러면 그때쯤 되면 제가 이 통신치선산에 이제 매수한 게 안 나네요.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18일 일단 가장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는 날로 일단 뭐 네, 18일이 이제 공포의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8일, 네. 12일, 18일. 8일, 10일, 18일.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8일, 12일, 18일에서 종가로 점을 거보세요. 이게 올라가는지 더 떨어지는지. 그것만 보시면 대충 감이 잡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중요한 날짜들 지나면서도 우린 계속해서 또 그쵸? 시청자 네, 여러분 만날 네, 테니까 네, 네. 그때 또 중요한 점들 짚어주시고요. 마무리로 뭐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장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버티고 일주일 있다 만나자.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번 장에 네. 급락 다음에 또 이 장은 3,200, 3,400 옵니다. 이게 이제 영원히 빠지는 것도 없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바닥을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10월 8일까지는 공포니까요. 네. 그런데 이 극단에서 뭘 머리 쓸 생각 오늘 가장 머리 쓰는 걸 이때 하니 주무셔라. 예. 그게 저는 계속 수면제 모드로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그리고 또 대신 주무실 종목이 다 아까 얘기한 그렇죠. 그 주도주 물줄기에서 네네. 거기서만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하지 마십시오. 대반등 때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시장 여러분 잘 우리 파이팅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